네, 한 달에 한 번 이분과 깊이 있게 정치권의 맥을 짚고 있습니다.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의도는 이미 총선 모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정부 여당 견제론은 그 야권 지지층들 답변일 것 같고요. 정부 여당 지원은 여권 지지층일 것 같은데 이게 동률로 나온 결과입니다. 엠브레인 리퍼블릭과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고요.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직전 조사인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정부 견제론이 5%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이런 결과를 냈는지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 MBS 조사 결과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조사 기관들 예컨대 뭐 갤럽도 이런 조사를 하는데 갤럽에는 약간 질문이 좀 다르죠. 여기 지금 정부 여당 견제 또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뭐 예를 들면은 뭐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 의원이 다수가 돼야 된다. 야당 의원이 다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질문 좀 바꿀 때 약간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MBS 조사가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가 민주당보다 조금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정부 견제론과 지원론도 상당히 좀 붙어 있는 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서 봐야겠네요. 예, 조금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왜 그렇게 보냐면 실제로 이제 선거를 예측하는데 조금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당 지지율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17.15% 격차가 났을 때도 갤럽이 그 주간에 발표한 정당 지지율은 34%로 같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지표는 뭐냐면 대통령 직무수행 긍부정 평가입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 그게 가장 반영이 정확하게 되는데 어저께 MBS를 보면 대통령 긍정평가가 35%, 부정평가가 56%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긍정평가가 35%를 밑돌고 부정평가가 55%를 넘으면 이 구도가 정권 심판 구도가 인물과 이슈를 다 지배하고 이제 그렇게 되고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은 이 국정 뭐 정부 여당 견제론이냐 지원론이냐 이거보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부정 평가가 20% 갭이 있고 이거는 지금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체돼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양당 상황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은 이 혁신위와 지도부 간의 갈등이 다시 표출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를 향해서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발언을 좀 함께 들어보실까요? 지금까지 온 반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당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혁신 의원들이 다음 주 목요일 날 회의에서는 좀 아주 강한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나온다는 강한 메시지가 뭐냐 갖고 이제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불출마, 험지 출마, 친윤 의원들, 당 중진들을 향한 메시지 이거를 정식 안건으로 이렇게 해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것까지 만약에 정식 안건으로 올라온다면 지금 이제까지 나온 혁신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의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까지 의결 안 하는 건 좀 약간 여론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뇨한 위원장이 무슨 뜻으로 저 말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징계 철회라든가 이런 것은 안건을 올려서 바로 의결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뭐 험지 출마나 불출마는 결단의 영역이지 그걸 뭐 안건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 얘기를 처음에 하고 나서 별반 반응이 없고 이제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 서울에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호영 의원도 서울에 안 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그때 이뇨한 형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유를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이런 상황이다. 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면서 예고하기를 지금 수능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만 수능이 끝나고 나면 조금 매를 들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예. 근데 수능 끝나고 나서 느닷없이 김기현 대표하고 회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반응을 보면 매를 든 게 아니라 순한 양이 돼서 대통령을 해서 나라님이라고 얘기하고 예. 나는 누구한테 그 불출마라고 딱 집어서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톤다운을 했고 그 결과 어저께 아마 혁신위 회의에서 좀 격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저께 밤에도 보면은 외부에서 온 혁신위원들은 이거 혁신위를 계속하는 게 맞냐.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지금 없는 상태고 예.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전에도 뭐 김경진 그 위원이 그런 얘기를 좀 비친 적이 좀 있었죠. 있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지금 혼선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밤부터 속보로 오늘까지 사의를 표명했다 지금 그렇게 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혁신위원 3명 뭐 이름까지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예. 박수현, 이재마, 임장미 이렇게 예. 비정치인 그러니까 혁신위원들의 뭐, 사퇴 얘기가 자꾸 나오고 예, 있습니다. 3명, 4명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지금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그냥 표명만 한 건지 사의가 받아들여진 건지 이것도 예. 지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어저께 이거를 당에다가 좀 세게 공식 의제로 이렇게 올리려고 했는데 예. 그게 좀 막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만두겠다 이렇게 한 것 같고 지금 이뇨한 위원장은 이거 일주일 정도 시간 더 주겠다.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이걸 올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처음에 얘기할 때보다는 굉장히 조금 약해져 있고. 김기현 대표가 만난 다음부터 예, 좀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내가 수능 끝나고 나면 매를 좀 들겠다. 예. 뭐 이렇게 예고를 좀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이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진짜 다음 주에도 큰 변화가 없고 뭐 그러면 혁신위원들이 진짜 이대로 이거 가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예. 조기 해산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기 해산설이 좀 나왔다가 좀 들어갔었는데 정말 불거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다음 그러니까 예. 실제로 이 인수위가 혁신위가 만들어질 때는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혁신이 필요하니까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 혁신이 야당인 경우는 야당 대표고 여당인 경우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피하고 무슨 나머지 얘기해봐야 예.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처음에 와이프 아이 빼고 다 바꾸자 할 때도 예. 아니 문제가 지금 와이프하고 아이한테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하면 근데 이제 본인은 그건 월권이다.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면 당 지도부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세게 얘기할 줄 알았고 또 그렇게 처음에는 예. 얘기했는데 그렇게 나갔었죠. 예, 그러다 네. 갑자기 중간에 김기현 대표를 만나고 나서부터 조금 좀 제동이 달라졌 걸린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모습으로? 예.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만일에 혁신이 내부에서 뭐 이런 혁신을 계속하는 게 무슨 정책으로 의미가 있냐. 그래서 이제 그만두는 분들이 지금 외부 위원들이 아니라 안에 있는 분들, 당에서 온 분들까지도 이건 뭐 조기 해산합시다 이렇게 되면 그건 이제 충격이 좀 될 수 있겠죠. 혁신이 내부에서도 뭔가 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에 경북 재선의 김석기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영남계 출신 친윤계 의원이 지도부에 포함되면서 좀 그 혁신위와의 그런 어떤 갈등 상황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김기현 체제가 공고해졌던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 지도부는 그래서 좀 반대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죠. 예.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 TK 출신에 또 경찰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윤재욱 원내대표도 경찰 출신이고 네. 윤핵관 중에 한 분인 뭐 이철규 의원도 그렇고 이만희 지금 사무총장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영남 지도부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예. 그 이제 빈자리를 채우는 최고위원을 이제 김석기 의원을 했단 말이죠. 사실은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만두지 않는 한 비대위 전환은 없다. 예.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당원 당규를 바꿔서
5명 중, 그러니까 4명의 최고위원이 그만두면 자동 붕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바꿨죠. 예, 네. 그렇게 바꿨는데 그런 면에서 아마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보면 자기를 지켜줄 수, 배세진을 친 거라고. 예, 그렇게 이제 해석들이 좀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이제 그만둘 4명이 잘 안 보인다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혁신위가 만일에 조기 해산을 하고 그 여파로 혁신위가 저렇게 실패하고 조기 해산하게 된 거는 당 지도부에 이제 책임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두 명의 최고위원이라도 뭐 이건 좀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고 하면 김기현 대표가 4명이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김석기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하면서 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좀 더 총선 때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좀 있지만 저는 뭐 혁신위가 그 2달 활동을 못 채우고 이건 도저히 뭐 당에서 이렇게 변화할 의지가 없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던지면 전 지도 체제가 뭐 붕괴한다는 쪽에 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총선까지 이 체제로 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오늘 그 울산 출마설에 대해서 울산은 내 지역구고 내 고향인데 울산 가는 게 왜 화제가 되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좀 확실한 거부 의사를 좀 밝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지난번에 주호영 의원이 대구에서 그냥 출마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또 장제원 의원이 부산에 출마하겠다고 한 것도, 또 김기현 대표가 울산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그건 자체가 잘못은 아닌데 이제 두 가지에서 좀 잘못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이 영남에 있는 분들이 좀 편하게 선거하는 지역인데 영남이 강세인 정당의 의원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험지인 수도권, 수도권에서 어렵게 당선된 분들, 또 어렵게 떨어진 분들, 또 그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좀 편한 데서 된 분들이,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야전 사령관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뒤에 후방에서 좀 편하게 있는 분들이 좀 공을 다 차지하고 힘을 쓰고 이제 그게 잘못이라고 좀 생각하는 거고, 만약 그분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어떤 뭐 전당대회 이럴 때 우리보다 그거는 수도권 선거도 잘 알고 또 그 험지에서 당선되신 분들 그분들이 당을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양보를 한다면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이제 그러지 않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원내대표 당대표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원내대표가 되고 당대표가 되면 특히 김기현 대표는 정당 지지율,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 60% 만들겠다. 이렇게 호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결과가 어쨌든 강서구청장 선거 대패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지. 그분들이 뭐 그 지역구에 나가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보지만 이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난 지역구 지키겠다 얘기하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뇨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역할 수행 평가는 긍정 42, 부정 39%로 나왔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65%가 인 위원장의 역할을 긍정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에 대한 것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김기현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 26, 부정 61로 나왔는데 이건 뭐 전체 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53%에서 46%로 하락한 모습입니다. 자,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이 편으로 조금 쏠려 있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 오늘 그 발표에서 지금 대통령 아까 제가 긍부정 평가가 부정평가 매우 높다 그랬는데 오늘 갤럽이 발표한 거는 33%가 긍정평가고 59%가 부정평가입니다. MBS 조사보다 조금 더 안 좋은데 지금 이제 그 김기현 대표는 26대 61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보통은 긍정보다 2배가 넘으면 그거는 뭐 선거를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2배가 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도 예. 좀 반반이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들어와서 이뇨한 위원장이 더 정치인 같고 대표같이 말한다. 이런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뇨한 위원장하고 김기현 대표가 만났을 때도 끝나고 나서 그 공동 백브리핑 하는데 예. 당 대변인 박정화 대변인하고 인수위의 김경진이 같이 하는 걸로 보면서 수직적 관계처럼 보이질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미 좀 그 무게 중심은 좀 무너졌고 그 혁신위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예.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지도부의 책임을 물을 거고 성공하면 봐라 이런 변화를 혁신이 이끌어내는데 그동안 당 지도부는 너무 무력했던 거 아니냐 예. 이런 것 때문에 압박을 좀 받을 거라고 보는데 오늘 나온 이 조사 발표를 보면 예.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렇게 평가가 좋지 않으면 과연 진짜 김기현 대표 의지가 있지만 예. 당을 계속 이끌 수 있을지 조금 그 의구심이 들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에 혁신위도 좀 밀리고 밀린 끝에 나온 오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데 그 최후 통첩 시기죠. 다음 주 목요일 날에는 내겠다 이렇게 한 거니까. 다음 주 상황이 좀 분수령이 될까요? 일단 다음 주 목요일 날로 예고를 했는데 예. 그게 뭐 한 번은 아니고 이뇨한 위원장이 지난번에도 한 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 이후엔 내가 매를 들겠다 했는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예. 이분이 근데 가능하면 이제 소리 내지 않고 좀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뭐 날짜를 딱 못 박았지 않습니까? 목요일 날에는 분명하게 메시지를 내겠다. 일주일 시간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뭐 어떤 시기든 어느 방향이든 네. 좀 뭐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민주당은 최강욱 전 의원의 여성 비하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 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비상 징계도 민주연구원 남영희 부원장이 최 전 의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계속됐는데 민주당은 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을 공천심사에도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잠시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 젠더폭력, 입시부정, 공직윤리 위반 등 이런 걸 서약서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향후 막말과 설화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해당할 확인이 될 경우에는 그 후보자 자격 심사가 통과되더라도 선거일 이전에 후보 사퇴, 당선 후에는 의원직 사퇴 등을 포함한 당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예, 남 부원장 또한 일단 사퇴를 했고 당에서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여론조사 그 기간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년 비하 논란, 현수막 문구 사과 일이 있었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여성 비하 논란, 최강욱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이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단 설화 논란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민주당에는 분명 악재로 작용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근데 이제 그 뒤에도 네. 징계를 좀 빨리 했는데 징계받은 당사자가 또 계속 그걸 뭐 이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예. 뭘 잘못했냐 도대체 이런 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아까 지금 나열한 부정부패, 젠더폭력, 입시부정, 공직윤리 위반 그러고 뭐 막말 이러면 네. 저희가 이제 다 얼굴이 떠오르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향후 이제 공천 과정에서 예. 뭐 참고 자료를 쓰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지금 어려움은 이겁니다. 허들이 너무 내려와 있어요. 도덕적 허들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당연히 기소가 되면 당직을 다 내려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뭐 당 대표가 여러 개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른 분들 이미 여러 개로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지금 뭐 기소되지도 않고 수사되지도 않는 어떤 건 도덕적인 문제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기준으로 징계를 할 수 있거나 뭐 페널티를 줄 수 있다는 건지 예. 그것이 이제 민주당의 고민일 겁니다. 그러니까 허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맞춰서 계속 낮춰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그런 뭐 기준을 떠나서
당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대중적인 지지가 아무래도 안 좋아지니까 예. 민주당은 물론 안 좋죠. 예. 민주당의 총선 기획단의 활동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내 중진, 그 친윤을 향한 험지론으로 이목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이런 혁신 경쟁에서 조금 이슈에서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 앞으로 이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이걸 좀 극복해 보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떤 안을 좀 들고 나오면 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민주당이 고민이 좀 있을 겁니다. 예. 좀 전에 말한 대로 당 원칙과 상식이라고 당내에 있는 의원들 모임에서 이게 방탄 정당 아니냐, 뭐 팬덤 정당 아니냐, 패권 정당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제 이거는 그 대통령 선거에서 패했던 당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고 당 대표 선거에 나오면서 네. 예견됐던 일이고, 그러니까 도덕적 허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낮춰져 있는 상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난 총선에서 너무 많이 이겼습니다. 의석수가 너무 많고 또 지방선거에서는 너무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지금 불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공천 과정에서. 그러면 뭐 상당히 많은 그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되겠는데 네. 정식으로 혁신이 되려면 이것이 이제 친명, 비명 이런 기준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도덕적 기준이라든가 뭐 예.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전개되고 있는 방식은 이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의 외곽 조직인 것 같은데 더민주혁신이라는 데서도 예. 그런 그 도덕적인 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강성 지지층들 중심에서는 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난번에 가결 투표했던 그런 사람들 지금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봤을 때 그걸 혁신으로 받아들이겠느냐.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변하는 거거든요. 성찰을 바탕하는 거. 예. 남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건 기득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류인 당 주류가 그 변하지 않고 비판하고 있는 비주류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네. 방식의 혁신은 그건 기득권이지 혁신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류가 스스로 변해야 혁신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그 스스로 네. 변하는 게 혁신이고 상단 때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기득권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혁신이 둘 다 쉽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국민의힘은 이렇게 지난번 선거에 너무 져서 좀 룸이 있다 그럴까?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새로운 얼굴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럴 수 있는데 민주당은 그런 면에서 좀 고민이 좀 있을 겁니다. 지금. 네, 총선을 앞두고 양당 상황 짚어봤고요. 인물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대구, 대전에 이어서 오늘은 그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 이어갔는데 현장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인종 혐오나 여성 혐오 같은 건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용어를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저는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급을 올려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무풀하자, 무대응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은 한동훈 때리게 나서는 선수들도 더 늘어나는 것 같고 그 강도도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서정주 시인이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 내용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랬잖아요. 나를 띄워주는 건 민주당인 것만은 분명하다. 네.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발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분은 그러니까 오늘도 뭐 최강욱 의원의 페이스북을 패러디하면서까지 했는데 누가 봐도 검사나 법무부 장관의 행보는 아니고 정치인의 행보죠. 그리고 기승전 민주당으로 끝나는 분입니다. 이분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민주당에 맞서서 내가 최전선에서 싸움을 이끌고 있는 장수다. 이런 이미지를 지금 계속 했기 때문에 예. 민주당과의 그 충돌은 피할 수 없고 뭐 이분이 이제 뭐 정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얘기가 있지만 예. 저는 뭐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임 정권 문재인 정권 인사나 민주당이나 네.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국면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법무부 장관 정부에 머무르게 되면 이제 살아있는 권력 왜 이 똑같은 잣대를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한테 또 혹은 또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는 안 들이댔냐 이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예. 갖고 있는 어떤 그
그 상징 자본이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좀 맞다고 보고 또 외부 환경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로 예고된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위가 좀 뭘 좀 내겠다. 근데 그 결과에 따라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비대위 전환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는데 비대위 전환 나올 때 검토될 수 있는 유력한 카드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네. 뭐 원희룡 장관도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에 이미 한복판에 들어와 있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이준석, 이뇨한 이분들이 뉴스메이커였는데 이번 주에 그냥 뭐 완전히 뉴스의 중심. 그러니까 대중의 반응이나 뉴스의 비중으로 보면 완전히 대선 주자급으로 올라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 그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그 윤석열 기지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런 뭐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도 했는데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그 기대, 그런 과제를 계속 그 받을 텐데 그 어떤 그 활동, 어떤 걸 좀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자기랑 동지는 아니어도 좋은 경쟁자 될 수 있다. 그럼 나도 박근혜 키즈였는데 난 그거 넘어섰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윤석열 키즈인데 그걸 넘어서야 된다. 그럼 난 경쟁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의 힘이 총선이 다가오면서 조기에 좀 빠지고 본인을 조금 옥죄했던 그 윤핵관들, 장핵관들의 힘이 빠지면서 공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힘이 셀 때는 공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힘이 좀 빠지면서 한동훈, 원희룡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만 있다면 자기도 뭐 여기서 경쟁할 수도 있다 이런 뜻도 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계속 그걸 주문하고 있죠. 윤석열 기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느 날 갑자기 비판적인 그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뭐 정치적인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는 놓여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 행보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게요.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로 인해서 이 전 대표의 행보가 좀 가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이 전 대표의 신당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이준석 중심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자, 좋게 본다가 38%, 좋지 않게 본다가 48%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부 지표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 74%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총선을 앞두고 전 대표가 나간다 그러는데 그걸 좋게 볼 분열이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그 전 대표를 지지하든 안 하든 그건 분열이니까 그걸 바라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지난 전당대회 국면에서 또 참모들도 그렇고 많은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은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거다. 뭐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중간평가로 치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35%를 지금 그 언저리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대통령 얼굴로 치르려면 40%는 돌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면 내년 총선을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거로 가져갔을 때 승산이 없지 않겠습니까? 승산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 2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미래 경쟁으로 프레임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나 또 오세훈 시장은 뭐 김포 편입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거운동 할 수 없는 분이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지금 등판을 했고 거기에 뭐 이준석 같은 젊은 사람도 뛸 수 있다면 좀 미래 경쟁으로 갈 수 있는 프레임으로 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라 지금 다른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훨씬 많은 차기 대선 주자급들을 전면을 내세우는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그 미래 경쟁을 하려면 국민의힘이라는 한 지붕 아래서 해야 뭐 가능한 뭐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남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 그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해서 35%, 40%, 45%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 35%는 지금 이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변화가 없이. 그러면 탈당할 가능성은 한 90%쯤 될 거고. 그러면 의석은 뭐 110석에서 120석으로 민주당이 가반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조금 정책 태도를 좀 바꾸고 김기현 대표 체제가 붕괴하고 비대위가 들어선다 이렇게 되면
탈당할 가능성을 한 30-40%로 낮아질 거로 보이고 130-40석으로 민주당과 일당을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가서 이제 그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신당을 당명까지 바꾸는 그 신당을 만들면서 완전히 새롭게 좀 해보겠다. 이렇게 되면 뭐 이준석 대표가 나갈 명분이 없기 때문에 또 나가도 성공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잔류한다고 보고 뭐 그런 경우에는 뭐 150석 이상으로 일당도 할 수 있겠죠. 그 선택은 이제 일단 대통령의 그 마음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